마지막을 처음처럼. 사람의 일은 항상 다 되어가는가 싶다가 실패한다. 도덕경 제64장. 모든 일을 처음처럼 한결같이 신중하게 처리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비교적 성실하게 일을 한다. 그 자리에서는 거드름을 피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위가 높아지면 쉽게 거만해지고 결국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은 항상 다 되어가는가 싶다가 실패한다는 노자의 명언을 잘 체득해야 한다. 경전사례 이자성의 교훈. 이자성은 어렸을 때 한 지주집에서 목동으로 일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고 21살에 은천의 역졸이 되었다. 1629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왕가윤의 의병군이 되어 군대를 이끌었다. 농민 의병들은 높은 기세로 연전연승하며 명나라 조정을 압박했다. 명조정은 하루빨리 농민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홍승주를 병부성서로 승격시키고 모든 관군을 통솔하게 했다. 1635년 홍승주는 섬서를 비롯한 북방의 군사 7만 2천 명을 이끌고 6개월 이내에 농민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서운 기세로 진압에 나섰다. 이에 72진영의 농민군 수장들은 홍승주에 대항하기 위해 하남의 형양에서 회합을 가졌다. 농민군 수장들은 각각 관군을 대항할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자성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총 병력은 관군의 몇 배에 달합니다. 관군이 철갑으로 무장한 말을 타고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승리를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병력을 분산시켜 관군이 오는 길목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야만 관군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의병군이 각자 구역을 나누어 관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자성의 의견에 모든 수장들이 찬성했다. 그리하여 고영상, 이자성, 장현충은 수만의 농민 의병군을 이끌고 거센 바람이 먼지를 쓸어가듯 고시, 곽구, 수주, 영주 등을 함락시키고 곧장 풍양으로 쳐들어갔다. 명나라 조정은 풍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고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친 채 밥도 먹지 못하고 종묘에 가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을 중재로 다스리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농민군을 진압하라 명했다. 이로써 농민군과 관군은 새로운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명나라 조정은 농민군 중 틈왕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파악하고 틈왕 고영상의 부대에 총공세를 퍼붓도록 했다. 1638년 주옥의 전투에서 틈왕 고영상은 섬서문소 손전정의 매복군의 습격을 당하여 붙잡혀 죽게 되었다. 전체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틈왕의 죽음은 전력의 막대한 소실이 아닐 수 없었다. 고영상이 관군에 붙잡혔을 당시 이자성은 휘주, 방주에서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고영상이 관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크게 상심했다. 틈왕 고영상의 휘하에서 명을 하달받던 농민군 수장들은 이자성을 새로운 틈왕으로 추대하여 고영상의 공백을 메웠다. 이자성의 지휘 아래 농민군은 다시 위남 일대에서 관군을 물리쳐 많은 지방을 점령하여 도성 근처까지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동에서 홍승주의 매복병에 당해 군사 태반을 잃고 겨우 수천 명만이 살아남았다. 이후 오랫동안 국경 일대에서 전쟁을 하며 도성으로 진격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자성이 대패하고 이로 인해 장원층 등 여러 수장이 떠나자 전체 농민의병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농민의병의 불길이 약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1640년 이자성은 광군이 장현충을 쫓느라 하남을 비운 틈을 타 정양 일대에서 군대를 일으켜 흥안 상락을 지나 의영을 쳐부수고 하남으로 들어갔다. 당시 하남은 계속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메뚜기떼로 역병까지 돌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비가 자식을,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때 이자성이 입성하자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의병군에 가담했다. 이로써 금세 위력을 떨치게 된 의병군은 낙양에까지 이르렀다. 낙양은 역사가 깊은 옛 도성으로 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641년 1월 20일 의병군이 낙양성을 공격하고 여기에 성 안에 있던 관병들까지 합세하여 틈왕의 깃발을 낙양성에 꽂게 되었다. 낙양성을 함락시킨 후 이자성의 군대는 나날이 불어나 100만이 훌쩍 넘었다. 이때부터 광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만 하던 이자성의 군대는 먼저 광군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광군은 맞서 싸울 때마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주력 부대의 태반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수비만을 하게 되었다. 반면 의병군은 나날이 강성해졌고 틈왕의 깃발은 곳곳에서 펄럭이게 되었다. 1643년 이자성은 낙양을 난경으로 바꾸어 도읍으로 삼고 국호를 순이라 하고 자신을 순왕이라 칭했다. 1644년 정월에는 서안을 점령하고 서안을 서경이라 바꾸어 수도로 정하고 국호를 대순이라 했다. 그리고 순정부의 내각에서 발전한 대순정부의 내각을 다시 구성하여 정식으로 대순 농민 정권을 수립했다. 그해 3월 19일 마침내 대순의 군대가 북경을 장악했다. 농민군의 수장인 이자성은 말을 타고 여러 정예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문신들을 대동하고 북을 치며 당당하게 성안으로 들어왔다. 약 300년간 유지되었던 명왕조는 이렇게 농민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민군의 수장들은 승리의 기쁨에 그만 판단력을 잃고 말았다. 명왕조가 멸망했으니 이제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대순의 고위직들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 방탕한 나날을 보낼 무렵 사내관의 오삼계는 은밀히 만주의 청나라 군대와 손을 잡고 이자성 군대를 쳐부술 준비를 했다. 한편 오삼계가 대순 정부의 회유책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자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사내관을 향해 출병했다. 오삼계가 청나라 군대와 손을 잡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4월 21일 고작 6만밖에 안 되는 이자성의 군대가 사내관에 도착했고 이날 오삼계의 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다음날 갑자기 다이곤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오삼계 군대에 합류했다. 이로써 이자성 군대는 대패하고 북경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오삼계는 만주군과 함께 북경을 압박했고 도성 안팎의 지주 관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이자성 농민군의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북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이자성의 군대는 북경을 나와 섬서로 후퇴했다. 이때 청나라 군대는 둘로 나누어 이자성 배후를 공격했다. 형세가 불리해지자 우금성 등이 청에 투항했고 이자성의 군대는 이합집산이 되고 말았다. 1645년 4월 이자성은 하북에서 지주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결국 자결하고 말았고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다. 이자성의 난은 중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대규모 농민 반란이다. 비록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농민군은 의병을 일으켰을 때의 초심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한결같이 신중하고 근면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노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을 처음처럼 한다면 실패는 없다라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의를 행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마지막을 처음처럼. 사람의 일은 항상 다 되어가는가 싶다가 실패한다. 도덕경 제64장. 모든 일을 처음처럼 한결같이 신중하게 처리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해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비교적 성실하게 일을 한다. 그 자리에서는 거드름을 피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위가 높아지면 쉽게 거만해지고 결국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은 항상 다 되어가는가 싶다가 실패한다는 노자의 명언을 잘 체득해야 한다. 경전사례 이자성의 교훈. 이자성은 어렸을 때 한 지주집에서 목동으로 일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고 21살에 은천의 역졸이 되었다. 1629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왕가윤의 의병군이 되어 군대를 이끌었다. 농민 의병들은 높은 기세로 연전연승하며 명나라 조정을 압박했다. 명조정은 하루빨리 농민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홍승주를 병부성서로 승격시키고 모든 관군을 통솔하게 했다. 1635년 홍승주는 섬서를 비롯한 북방의 군사 7만 2천 명을 이끌고 6개월 이내에 농민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서운 기세로 진압에 나섰다. 이에 72진영의 농민군 수장들은 홍승주에 대항하기 위해 하남의 형양에서 회합을 가졌다. 농민군 수장들은 각각 관군을 대항할 대책을 내놓았으나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자성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총병력은 관군의 몇 배에 달합니다. 관군이 철갑으로 무장한 말을 타고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승리를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병력을 분산시켜 관군이 오는 길목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야만 관군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의병군이 각자 구역을 나누어 관군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자성의 의견에 모든 수장들이 찬성했다. 그리하여 고영상, 이자성, 장현충은 수만의 농민 의병군을 이끌고 거센 바람이 먼지를 쓸어가듯 고시, 곽구, 수주, 영주 등을 함락시키고 곧장 풍양으로 쳐들어갔다. 명나라 조정은 풍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고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친 채 밥도 먹지 못하고 종묘에 가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을 중재로 다스리고 더 잔혹한 방법으로 농민군을 진압하라 명했다. 이로써 농민군과 관군은 새로운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명나라 조정은 농민군 중 트망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파악하고 트망 고영상의 부대에 총공세를 퍼붓도록 했다. 1638년 주옥의 전투에서 트망 고영상은 섬서문소 손전정의 매복군의 습격을 당하여 붙잡혀 죽게 되었다. 전체 농민군의 수장이었던 트망의 죽음은 전력의 막대한 소실이 아닐 수 없었다. 고영상이 관군에 붙잡혔을 당시 이자성은 휘주, 방주에서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고영상이 관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크게 상심했다. 트망 고영상의 휘하에서 명을 하달받던 농민군 수장들은
이자성을 새로운 틈왕으로 추대하여 고영상에 공백을 메웠다. 이자성의 지휘 아래 농민군은 다시 위남 일대에서 광군을 물리쳐 많은 지방을 점령하여 도성 근처까지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동에서 홍승주의 매복병에 당해 군사 태반을 잃고 겨우 수천 명만이 살아남았다. 이후 오랫동안 국경 일대에서 전쟁을 하며 도성으로 진격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자성이 대패하고 이로 인해 장원층 등 여러 수장이 떠나자 전체 농민의병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농민의병의 불길이 약해졌다고 해서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1640년 이자성은 광군이 장현충을 쫓느라 하남을 비운 틈을 타 정양 일대에서 군대를 일으켜 흥안 상락을 지나 의영을 쳐부수고 하남으로 들어갔다. 당시 하남은 계속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메뚜기 떼로 역병까지 돌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비가 자식을,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때 이자성이 입성하자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의병군에 가담했다. 이로써 금세 위력을 떨치게 된 의병군은 낙양에까지 이르렀다. 낙양은 역사가 깊은 옛 도성으로 군사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641년 1월 20일 의병군이 낙양성을 공격하고 여기에 성 안에 있던 관병들까지 합세하여 틈왕의 깃발을 낙양성에 꽂게 되었다. 낙양성을 함락시킨 후 이자성의 군대는 나날이 불어나 100만이 훌쩍 넘었다. 이때부터 광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만 하던 이자성의 군대는 먼저 광군의 주력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광군은 맞서 싸울 때마다 전투에서 패배하여 주력 부대의 태반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수비만을 하게 되었다. 반면 의병군은 나날이 강성해졌고 틈왕의 깃발은 곳곳에서 펄럭이게 되었다. 1643년 이자성은 낙양을 난경으로 바꾸어 도읍으로 삼고 국호를 순이라 하고 자신을 순왕이라 칭했다. 1644년 정월에는 서안을 점령하고 서안을 서경이라 바꾸어 수도로 정하고 국호를 대순이라 했다. 그리고 순정부의 내각에서 발전한 대순정부의 내각을 다시 구성하여 정식으로 대순 농민 정권을 수립했다. 그해 3월 19일 마침내 대순의 군대가 북경을 장악했다. 농민군의 수장인 이자성은 말을 타고 여러 정예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문신들을 대동하고 북을 치며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왔다. 약 300년간 유지되었던 명왕조는 이렇게 농민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민군의 수장들은 승리의 기쁨에 그만 판단력을 잃고 말았다. 명왕조가 멸망했으니 이제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대순의 고위직들이 승리의 기쁨에 젖어 방탕한 나날을 보낼 무렵 사내관의 오삼계는 은밀히 만주의 청나라 군대와 손을 잡고 이자성 군대를 쳐부술 준비를 했다. 한편 오삼계가 대순 정부의 회유책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자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사내관을 향해 출병했다. 오삼계가 청나라 군대와 손을 잡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4월 21일 고작 6만밖에 안 되는 이자성의 군대가 사내관에 도착했고 이날 오삼계의 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다음날 갑자기 다이곤이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오삼계 군대에 합류했다. 이로써 이자성 군대는 대패하고 북경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오삼계는 만주군과 함께 북경을 압박했고 도성 안팎의 지주 관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이자성 농민군의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북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이자성의 군대는 북경을 나와 섬서로 후퇴했다. 이때 청나라 군대는 둘로 나누어 이자성 배후를 공격했다. 형세가 불리해지자 우금성 등이 청에 투항했고
이자성의 군대는 이합 집산이 되고 말았다. 1645년 4월, 이자성은 하북에서 지주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결국 자결하고 말았고,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다. 이자성의 난은 중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대규모 농민 반란이다. 비록 청나라 군대에 의해 진압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농민군은 의병을 일으켰을 때의 초심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의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한결같이 신중하고 근면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노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을 처음처럼 한다면 실패는 없다 라고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의를 행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